안녕하세요. 김성종의 모델링 작업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제작하고 있는 북한군 D3485 제작기입니다. 영상은 기초 페인팅, 웨더링, 장비품과 베이스, 그리고 완결편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웨더링 직전까지의 기초 페인팅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 색칠과 명암 도색은 생략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3호전차 제작기와 SU76 제작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도색과 명암 작업 그리고 마킹까지 끝낸 상태지만 막상 그 이후 작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명암이 다소 부족해 보여요. 마킹까지 다 끝낸 상태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죠. 하이라이팅을 살짝 올려서 명암을 좀 보강하기로 하고 도료를 준비합니다. 저는 기본 도색에 주로 AK 인터랙티브사의 리얼 컬러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리얼 컬러를 적당히 조색해서 하이라이팅을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색상에 크림 화이트를 적당히 섞어서 밝은 색을 만드는데요. 흰색만 섞게 되면 채도가 너무 낮아지겠죠. 노란색을 첨가하면서 밝은 기본색을 만듭니다. 가장 밝은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밝은 색을 만듭니다. 약간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밝은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칠하고 시간이 지나면 색이 가라앉기 때문에 최종 기대치보다 약간 밝은 게 좋습니다. 주로 가장 밝은 부분에 마치 모서리를 강조한다는 느낌으로 하이라이팅을 보강합니다. 저는 요새 전차 색칠 기본색을 좀 밝게 가져가는 편인데요. 밝은 상태를 기준으로 색을 잡아나가는 것이 어두운 색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실제 촬영의 색상을 추구하다 보면 작은 모양이 너무 어둡고 칙칙해지기 쉽죠. 2호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가장 밝은 부분을 강조해 줍니다. 모듈레이션 도색처럼 너무 시각적 효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빛의 성질을 고려하면서 하이라이팅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모듈레이션 도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방법이 다소 클래식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듈레이션이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정밀하게 하이라이팅을 해줬다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다소 많이 밝죠. 이렇게 좀 과하게 밝다 싶지만 후반 작업에서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밝게 해놓고 명도를 잡아나가는 것이 편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밀리터리라고 해도 너무 어둡고 칙칙한 색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밝게 칠하고 있습니다. 기본 필터링은 아모미그의 워싱용 에나멜 중에서 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이 편해져서 이제는 필터링용 도료가 따로 나옵니다만 사실 필터링용 도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적당히 희석되어 있는 전용 제품을 사용하지만 유화나 아크릴 등을 적당히 희석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필터링을 할 때 모형 전체에 도료를 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적용합니다. 평붓을 이용해서 도료를 얇게 펴바르고 닦아내는데요. 깨끗이 닦아낸다기보다는 도료를 얇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워싱을 해줍니다. 때로는 면봉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면봉 표면이 생각보다 거칠기 때문에 밑색이 벗겨지지 않게 살살 닦아줘야 됩니다. 문지른다기보다는 찍어낸다는 기분으로 하는 게 좋죠. 요즘 아크릴 도료를 사용하면서 밑색이 벗겨진다는 질문을 가끔 보는데 대부분 이유는 라이터 기름이나 페인팅용 신나 등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너들은 아크릴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모형용 에나멜 신너를 사용하는 게 좋죠. 필터링을 해주니 색이 가라앉고 깊이가 있어졌습니다. 너무 밝게 들떠있던 색도 차분해졌죠. 필터링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디테일 부분을 강조하는 일종의 먹선 넣기 같은 효과가 필요하다면 색감 변화 부분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필터링이 전체적인 색감을 차분하게 만들고 약간의 색감 다양성을 추가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색감을 추가할 차례입니다. 역시 이 작업을 위해서는 유화 물감이 최고죠. 색의 선택은 바탕색에 따라 좌우되는데 전차에서는 크게 사막색과 초록색 두 가지 바탕색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유화 물감은 버프, 옐로우, 레드, 그린, 로우 엄브라, 화이트, 오커입니다.
똑같은 색일 필요는 없고요. 비슷한 색이면 됩니다. 물감에 오일을 빼기 위해서 복사 용지에 물감을 짜서 한 몇 시간 두면 기름이 많이 빠지죠. 이걸 팔레트에 옮기고요. 신나를 조금 섞어줍니다. 저는 매트 이펙트 신너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신너 안에 플랫 베이스가 섞여 있어서 무광 효과를 주는 신너라는데 솔직히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놓은 게 있어서 쓰긴 했지만요. 적당히 걸쭉하게 만든 유화 물감을 세필로 찍어서 점을 찍어줍니다. 점을 그냥 찍는 건 아니고요. 색상의 분포를 생각하면서 찍어야 됩니다. 색상에 따라 효과가 큰 색이 있고 효과가 적은 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분포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커색은 초록 바탕에는 조금만 사용해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량을 써야 됩니다. 흰색 역시 어떤 색이든 영향을 많이 주고 채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량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밝은 부분은 밝은 색을 좀 많이 찍어주고요. 어두운 곳은 반대로 어두운 색을 많이 찍어주는 게 좋은데요. 이유는 이 작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명암비가 낮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감을 찍었으면 이제 블렌딩을 해야죠. 블렌딩은 약간의 신너를 묻힌 붓으로 툭툭 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향성이 있는 표면에는 방향에 맞춰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렌딩은 붓만 쓰는 건 아니고요. 면봉이나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써도 됩니다.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화장을 할 때 눈 주위에 그라데이션을 그리기 위한 화장 도구인데요. 스펀지가 붓처럼 달려있는 도구입니다. 이게 의외로 유화 블렌딩을 아주 잘해주죠. 단점이라면 흡수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강하게 블렌딩하면 유화를 아주 깨끗이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점만 유의한다면 유화 블렌딩을 매우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진행할수록 다양한 색감을 느낄 수 있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지저분해지죠. 유화를 적용하면 대부분 번들거리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중간중간 무광으로 코팅을 하고 상태를 보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색감 변화 과정에서 윤곽선을 강조하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사용한 색상은 세피아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윤곽선 또는 몰드에 그리듯이 적용하고 블렌딩합니다. 역시 이 과정도 반복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 색감을 잡는 작업은 대략 끝난 겁니다. 물론 모형 색칠이라는 것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절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색칠을 하다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하부 웨더링과 트랙 색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